교장의 거꾸로 가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진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진화에 대해 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 다윈이라는 사람의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일부러 생명의 기원을 찾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비구로라는 배를 타고서 다양한 생물과 지질 현상을 막 관측하러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요. 우연히 그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다양한 새들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요런 새도 봤고 요런 새도 봤고 요런 애도 봤고 요런 애도 본 거죠. 이렇게 다양한 새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새들을 보니까 부리가 다 너무 특이하게 생긴 거죠. 서로 다 다르게. 근데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부리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새들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인 조류학자한테 가서 이 새들이 무슨 새냐 물어봤더니 그 조류학자가 이 새들은 사실 전부 다 똑같은 새다. 얘는 핀치라는 새고 얘도 핀치라는 새고 얘도 핀치라는 새고 얘도 핀치라는 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림없이 생긴 게 다른데 넷 다 똑같은 핀치라는 새라는 거죠. 여기서 다윈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 다윈이 다 똑같은 새인데 부리가 다르다고? 그렇다면 자기가 사는 환경에 맞게 변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진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자신이 사는 환경에 맞게 요렇게 선인장의 꽃과 가육을 먹기 위해 요렇게 나무 속의 곤충을 먹기 위해선 요런 뿌리가 열매나 씨를 먹기 위해선 요렇게 새싹과 열매를 먹기 위해선 요런 뿌리를 요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바로 진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진화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진화의 증거는 크게 5개로 분류가 됩니다. 화석상의 증거, 발생학적 증거, 비교해부상의 증거, 지리적 분포상의 증거, 분류상의 증거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요. 그 교과서 내용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진화의 증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알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석상의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옛날에 살던 생물들이 이제 땅에 쌓여서 굳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화석이죠. 자, 과거의 생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화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화석상의 증거입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냐?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자, 먼저 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 말들이 나와 있는 그림. 누가 봐도 말이죠. 자, 5,800년 전의 말은 요랬답니다. 2,500만 년 전엔 요랬고요. 170만 년 전의 말은 요랬답니다. 비교적 최근의 말과 지금 비슷하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옛날 첫 번째 말은 지금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작죠. 몸의 크기가 개만한 크기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기에서 몸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현재의 크기에 달하게 된 거죠. 또한 발가락의 수를 보면은 옛날 말들은 발가락이 4개였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발가락이 3개로 바뀌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발가락이 1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가락의 수가 점점 줄어든 거죠. 자, 어금니에 주름이 있는데요. 자, 옛날 말들은 어금니가 이렇게 작고 주름도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커지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어금니가 많이 커지면서 주름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같은 말 화석인데요. 옛날에는 요랬고 지금은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화석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은 지금에 맞게 지금 환경에 맞게 변화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몸이 큰 게 유리하고요. 살기에 발가락은 굳이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 튼튼한 말발굽 하나로 바뀐 거고요. 어금니는 크고 주름이 많아야 씹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진화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고래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고래의 화석을 나타낸 건데요. 그 옛날 고래 화석을 보면요, 지금의 고래와 좀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고래의 화석에 옛날 고래의 화석은 요랬어요. 누가 봐도 무슨 공룡 같죠? 뭐 개 같고 막 그렇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간 물고기 같은 모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고래 처음에 다 뒷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뒷다리가 퇴화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래의 조상을 봐도 뒷다리뼈가 여전히 남아 있죠. 자, 이것을 봤을 때 고래는 원래 육지에 있었으나 점점 바다로 오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다라는 환경에 맞게 진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생학적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생학적 증거란 말 그대로
발생 과정을 보는 겁니다. 척수동물의 배 발생 과정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진화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확대해서 좀 볼게요. 이것도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자, 지금 보면은 요거는 연어의 발생 과정이고, 요건 도룡뇽의 발생 과정, 여긴 거북이의 발생 과정, 닭의 발생 과정, 사람의 발생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두 다 발생 초기에는 아가미랑 꼬리가 있어요. 자, 여기 아가미 구멍과 꼬리가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러분 혹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모두 발달할 때 심장 발달 단계가 유사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갔냐면요. 얘네들 모두 다, 이 척추동물들 모두 다 그 심장이 초기에는 1심방 1심실로 먼저 생성이 되고요. 그 후에 심방이 하나 더 생겨서 2심방 1심실이 됐다가요. 마지막에 이제 심실이 하나 더 생겨서 2심방 2심실, 요렇게 배 과정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을 만약에 요렇게 가려놓고서 뭐가 뭔지 찾으라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기 어렵겠죠. 다 비슷해 보이니까요. 그쵸? 이렇게 배 발생 과정이 유사하다는 걸 통해서 이제 같은 곳에서 진화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 해부상의 증거를 볼 건데요. 생물의 기관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한다라는 것이 바로 비교 해부상의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해부학적으로는 똑같은 기관인데 환경에 따라서 변화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비교 해부상의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상동기관과 둘째 상사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상동기관이란 건 무엇이냐? 자, 지금 이거 사람의 팔, 개의 다리, 고래의 지느러미에 있는 그 다리, 그리고 박쥐의 날개, 새의 날개를 보면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 점점점 돼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들, 요렇게 점점점 연결돼 있는 부분들, 그 연결된 부분들이 다 똑같은 골격 구조를 가졌다고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팔이나 개의 다리나 뭐 고래 지느러미나 박쥐 날개나 새 날개나 전부 다 기본적으로 골격 구조가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골격 구조는 똑같은데 역할이 다 다르죠. 사람은 뭐 잡는 역할하고 개는 걸어다니는 역할, 뭐 고래는 지느러미니까 이렇게 뭐 수영하는 역할, 뭐 박쥐는 날개니까 날아다니는 역할, 새도 날아다니는 역할, 이렇게 같은 골격 구조인데 전부 다 역할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동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와 좀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게 바로 이 상사기관이라는 건데요. 자, 나비의 날개가 있죠? 새의 날개가 있습니다. 둘 다 역할이 뭐죠? 날아다니는 역할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자, 선인장에 가시가 있죠. 그리고 요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죠. 근데 얘네들도 똑같이 역할이 이제 찌르는 역할이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뼈 같은 게 아니죠. 완전 뭐 천같이 됐는데 얘는 안에 골격 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다른 기관, 다른 구조인데 역할만 같은 거예요. 이 선인장의 가시 같은 경우는 그 잎이 변해서 가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장미의 가시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변해서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기본 골격 구조가 골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기본 구조가 다른데 역할이 같아진 것. 이런 것을 상사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처음엔 달랐으나 비슷한 환경에 살기 위해서 같은 역할을 하게 진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리적 분포상의 증거는요,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 있죠, 호주에 제일 많은 유명한 게 뭐죠? 네, 바로 캥거루죠, 캥거루. 이 캥거루 같은 경우 호주 외에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 호주라고 하는 섬나라죠, 여기는. 여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환경에서만 진화한 캥거루라는 동물이 생긴 거죠. 다른 환경에선 이 캥거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분포된 데서만 진화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분류상의 증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생물 중에서 간혹가다 이제 두 종의 특징을 모두 가진 생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어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 중이거나 혹은 두 종류의 생물이 공통 조상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리너구리. 자, 오리너구리는 특징이 조류와 포유류의 중간형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얘네들은 조류에서 뭐 포유류를 넘어가는 단계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조류와 포유류가 오리와 너구리가 조상이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또 시조새가 있습니다. 시조새는 조류와 또 공룡 뭐 파충류였던가 포유류였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공룡과 조류의 중간형이죠. 자, 이 시조새를 보면은 공룡에서 조류로 이제 진화가 일어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시조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나면은 이제 그 증거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말하는 진화의 증거, 유전적 증거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침팬지나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의 세포에는 24상의 염색체가 존재한다. 유인원과 조상이 같다면 인간의 염색체 수도 같은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인간의 세포에는 염색체가 23상뿐이다. The question is, if evolution is right about this common ancestry idea, where'd the chromosome go? Well, evolution makes a testable prediction. And that is that somewhere in the human genome, we ought to be able to find a piece of Scotch tape holding two chromosomes together, so that our 24 pairs, two of them were pasted together to form just 23. And if we can't find that, then the hypothesis of common ancestry is wrong and evolution is mistaken. Next slide. 밀러는 염색체 수체의 수수께끼도 설명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인간 염색체의 구조에 숨어있는 진화의 증거를 추적하는 방법부터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염색체의 끝부분에는 유전 물질의 특이한 형태 혹은 DNA의 배열인 텔로미어란 것이 존재한다. 염색체의 가운데 부분에는 센트로미어라는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만약 돌연 변이가 일어나 두 쌍의 염색체가 들러붙었다면 염색체 형태에서 그 증거가 나와야 한다. 텔로미어가 염색체의 말단 부분이 아니라 중간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센트로미어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타나야 한다. 인간 염색체에서 이것이 나타나면 인간의 염색체 수가 유인원보다 적은 이유가 설명된다. And if we don't find that, then evolution is in trouble. Next slide. Lo and behold, the answer is in chromosome number 2. All of the marks of the fusion of those chromosomes predicted by common descent in evolution, all those marks are present on human chromosome number 2. So the case is closed in a most beautiful way. And that is, the prediction of evolution of common ancestry is fulfilled by that lead pipe evidence that you see here.